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철도 역사 117년 만에 경쟁체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수서발 고속철 SRT 개통으로 KTX의 코레일과 SRT의 주식회사 SR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 거죠. 자, 이달에 개통하는 SRT로 서울 강남, 강동, 경기 동남부 주민들은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부산행, 목포행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발역인 수서역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과도 연결돼 있죠. 서울 동남권 교통 새 시대를 열 주식회사 SR의 김복환 대표이사, 잠시 후 직접 만나봅니다. 서울시가 2년 6개월 만에 완공한 잠실 광역환승센터, 내일부터 버스 운행을 개시한다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잠실 광역환승센터는요, 지하에서 버스 회차가 가능한 버스터미널 개념의 또 버스, 지하철 간 환승시설입니다. 송파대로 잠실역에서 석촌호수교의 하부에 있는데요. 버스 정차면과 승강장 사이에 스크린도어,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승강장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성남, 수원, 광주 방향 6개 노선을 이전해서 운행하고요. 점차적으로 17개 노선도 옮긴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첫 곡 Sing Street의 Drive It Like You Stole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SR의 김복환 대표이사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SRT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새로운 고속철도가 국민들 앞에 등장을 하는데, 일단 그 회사 이름이 SR입니다. 예. 뭐 수서 레일웨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서 레일웨이, 그래서 수서 고속철도라는 뜻도 있지만, 네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근데 네. 슈프림 레일웨이즈, 즉 탁월한 철도 전문 기업을 뜻하는 그런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슈프림 레일웨이즈. 슈프림이면 뭐 최고의 뭐 슈프림 코트 하면 대법원인데. 예, 그렇죠. 엄청난 뜻이었군요. 그런 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회사명입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KTX가 고속철도는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SRT라는 새로운 또 고속철도가 나오면서 경쟁체제를 117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미 또 예매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매율 같은 경우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매율은 집계가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 당일날 차표는 한 25%에서 30% 정도 금요일날, 오후 차표는 거의 많이 나갔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당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통이겠죠? 개통일입니다. 개통일 언제입니까? 개통일은 다음 주 금요일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이요? 예. 수서역에서는 5시 10분. 목포행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하고, 네. 부산에서는 5시, 또 광주 송정에서는 5시 20분에 첫 열차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12월 9일이면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날인데 어찌됐건 그건 차치하고요. 8일에 그 전날에는 개통식이 있죠. 개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일 약 5만 8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부선에 4만 2천 명, 호남선에 약 1만 6천 명 정도의 고객이 이용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겁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100원입니다. 지금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 이제 그 회사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SR의 김복환 대표이사 만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SRT는 하루에 몇 편 정도가 운행되는 겁니까? 예, 부산까지 일일 왕복 80회, 또 광주, 송정, 목포, 이 호남선이
1일 40회에서 총 하루에 120회가 운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부선은 뭐 평균 25분에 한 대, 또 호남선은 평균 50분에 한 대씩 운행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노선이 어떻게 돼요? 노선은 강남 수서에서 부산까지. 네. 또 강남 수서에서 광주, 송정, 목포까지. 그러니까 경부 고속선과 목포 고속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경부 고속선, 목포 고속선 이건데 그 구간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지하 구간이 많다면서요? 예. 저희가 수서에서 지제 그러니까 평택고 분기까지 약 53km가 지하 터널로 돼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하철이 아닌 예. 이제 일반 우리가 기차라고 생각하는 그 고속 열차인데 지하로 운행하는 구간으로서는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예, 그렇죠? 대심도 터널이라고 지하 30km에서 60km 그 사이를 대심도 터널이라 하는데 예. 저희 구간이 약 최고 깊은 곳이 약 50km, 지하 50km까지 내려갑니다. 와, 그 구간은 새로 만든 거죠? 그렇죠. 이 SRT를 위해서? 예. 그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한 6년 정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그 철도 같은 경우도 뭐 천안 아산역 거기서부터는 또 KTX하고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천안 아산역부터 부산, 또 천안 아산역부터 광주, 송정, 목포까지는 공용 구간입니다. KTX와 같이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KTX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단 KTX 하면은 한 시속 300km 정도 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SRT는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속도는 뭐 기존의 그 KTX나 저희 SRT나 최고 속도 300km까지 갔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KTX급의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차이점도 많이 있다면서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뭐 차이점은 KTX는 그 수도권 서부 쪽인 그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고 또 SRT는 수도권 동남부인 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 동남권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죠. 이제 KTX 타려면은 저기 서울역까지 올라오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이동 간의 편의성이 좀 증대됐다. 예. 또 운임 측면에서 볼 때도 KTX보다 저희들이 약 최고 14에서 15% 저렴합니다. 싸요? 예. 뭐 부산 갈 때 KTX가 한 6만 원 좀 안 되거든요. 예, 저희들은 5만 2천 원 정도 되니까 한 7,500원 정도 저희들이 쌉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KTX보다 이것만은 확실히 좋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좌석관의 넓이가 약 6cm 정도 길어져서 고객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또 좌석마다 콘센트가 설치돼 있어서 노트북이나 핸드폰 충전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아, 그래요? 예. 또 무선 인터넷 속도가 약 8배 정도 빨라졌고 와이파이 용량도 한 2배 정도 저희들이 또 고객들한테 더 드리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많이 개량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스마트폰을 KTX를 탈 때 많이 이용하는데 금방 배터리가 닳거든요. 그러면 충전기를 꽂고 싶은데 이게 꽂을 데가 없고 그 무선 보조 배터리는 너무 무겁고 그랬었는데 SRT는 그런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짐칸이 좀 항공기처럼 되어 있다면서요? 특실은 이렇게 항공기 그 밀폐형 선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은 집어넣는 그런 칸으로 되어 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객들의 그 짐이 이렇게 혹시 운행 중에 떨어지면은 안전사고가 나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했고요. 또 저희 그 전용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승무원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불편하시면 그전에는 뭐 승무원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직접 호출을 하시면 승무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깨알같이 궁금하신 게 또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먹을 것들 왔다 갔다 하는 음식료 카트 있잖아요. 맛있는 것 좀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은 음식용 카트는 아마 운행 중에는 다니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객분들께서 좀 시끄러운 것들을 싫어하시고 또 카트가 이게 이동 통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고객들이 이동할 때 상당히 부딪혀서 안전사고가 날 확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거는 뭐 도입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건 또 이제
기존의 기차들과 차이점이 있네요. 네네. 자, 지금 문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되나요? 0921번님, 네, 됩니다. 이건 네, 아까 와이파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주 잘 터집니다. 자, 그리고 네. 6835번님이요. 제가 굴착기 기사입니다. 저는 용인 보정동 구간에서 지하 공사할 때 한 2년 정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다니까 기쁘네요. 저도 타보고 싶어요. 야,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 철도가 놓이는데 일조하신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네, 이런 분들은 좀 무료로 시승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희들이 영업 시운전 기간 동안 고객들 한 12만 명 무료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모니터링해서 보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제 개통 초기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들어올 거고 네네. 잘 반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7214번님은요. 인터넷에 벌써 시승 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예매해서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의자가 돌아간다고 하던데 가족들이 타면 예전 기차처럼 서로 마주보고 갈 수 있나요? 이것도 문의 주셨어요? 예, 예전처럼 기차처럼 마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돌릴 수가 있어요. 오. 예, 그리고 무료 시승은 죄송하지만 11월 30일까지 끝났고 네. 예,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미비한 점을 또 한 일주일간 저희들이 보완해서 9일날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무료 시승 끝났습니다. 뭐 그 의자 돌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궁금한 점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저는 또 안전이 궁금해요. 예. 이게 안전할까? 이제 첫 시승하고 고속철이다 보니까 예.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기차이니만큼 얼마나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특히 차량에 대한 안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 한 바퀴 거리 4만 킬로 정도를 저희 차량을 테스트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오셨어요? 예. 거기에다가 저희 기장 등 현업 직원들을 1년 전에 선발해서 네.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만일 사태 대비해서 부산이나 광주 차량기지에 예비 열차를 편성해서 즉각적으로 일회사항이 있을 때는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련 터널이라고 굉장히 긴 터널이 있습니다. 유전 터널. 유련 터널. 네. 그 안에 이제 열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을 때 우선 고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안에는 대피시킬 수 있는 수직구가 17개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비상대응 시나리오라든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자체 또 소방서하고 같이 지금 또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지하 구간이 많기 때문에 네네. 특히 최근 들어서 올해 특히 우리가 좀 깜짝 놀랐던 건 지진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런 대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예. 그리고 내진 설계도 이 고속철에도 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돼 있습니까? 예. 그럼 내진 설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나요? 내진 설계는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의 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지진의 강도고 저희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도 6일 경우에는 어떻게 내진이 설계가 된다는 건축학적으로 그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전번에 이렇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 그래요. 설명이 됐습니다. 1,500여 회 정도 시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거나 좀 보완할 점 같은 것들을 발견된 게 있습니까? 예, 좀 있죠. 이렇게 고객들이 이제 불편한 점은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열차고 또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개통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얼마 안 남았는데 특별히 좀 준비 중인 행사나 이벤트가 있나요? 저희들이 9일날 수서역에서 5시 10분 차가 첫 열차이기 때문에 한 새벽 4시부터 고객을 위한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안전에 관련한 퍼포먼스도 있고 또 관련 기업하고 고객들이 좀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또 따뜻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같이 개통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예. 자, 수서발 고속철. 이제 시운전도 마치고 여러 타당성 검사부터 해서 진짜 지구 한 바퀴까지 돌면서 예. 그 정도까지 시운전도 하고 이제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시민들과 또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12월 9일, 다음 주 9일 금요일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고속열차인 SRT가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네, 운영 준비를 했지만 많이 부족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꾸짖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고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진짜 편리하고 안락한 고속열차인 SRT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들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SRT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 주식회사 SR 김복환 대표이사와 함께 했고요. 자, 지금 인터뷰 나누는 도중에 잠시 좀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된 박영수 특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특검 보로 고려 안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특검 보로 최동욱 전 총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박영수 특검이 오늘 아침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검사도 다시 임명을 하고 여러 그 특검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검과 특검보 수사관들 전체적으로 전열을 좀 다시 꾸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번 정권과 여러 가지 또 마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 넘어왔고요. 인천시 행정탐방도 떠나보고 오늘도 알쏭달쏭약, 알고 먹는 약, 약에 대한 상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인천시 행정탐방 떠나보겠습니다.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천시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쉐어링 제도를 3년 전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카쉐어링 2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인천시가 제2기 카쉐어링을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22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카쉐어링이란 쉽게 말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빌려 쓴 뒤에 반납하는 건데요. 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커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카쉐어링은 2013년 11월에 27개소 49대로 시작을 해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92개소 436대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6명에서 344명으로 13배 넘게 늘어났고요. 지난 3년간 이용객은 총 2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예. 자, 누적 이용객이 2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생활 속에서 카쉐어링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제도의 효과와 계획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연구에 따르면은 카쉐어링 한 대당 승용차 약 15대 이용이 감소되는 등 연간 약 355억 원의 경제적 편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용자들의 그 만족도도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추진될 그 2기 카쉐어링 사업은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요. 친환경 차량 비율과 이용 거점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편의와 또 안전 중심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렇군요. 카쉐어링 사업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CJ 대한통운 같이 협력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인천시는 지난 11월 28일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실버 택배 거점에서 노인 일자리 비전 보고회와 친환경 배송 장비 전수식을 개최했는데요. 예.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CJ 대한통운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경고와 또 향후 비전 보고 그리고 친환경 장비 전달 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실버 택배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노인들이 친환경 그 전동 카트를 이용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CJ 대한통운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인천 지역의 그 실버 택배 거점을 통해서 오는 2000년까지 실버 택배 등 그 신규 일자리를 240개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배송 장비 전수식도 진행됐다고 하던데 이건 정확히 뭡니까? 네, 친환경 그 배송 장비란 짐칸에 라면 박스 40개에서 50개 분량의 택배 상자를 쓸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 친환경 전동 카트인데요. 과중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다량의 상자를 옮길 수가 있어서 실버 택배 종사하고 있는 어르신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에서는 그 CJ 대한통운이 마련한 친환경 택배 그 전동 장비 17대가 투입돼서 어르신들의 그 편리한 택배 배송을 도울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문화재 돌봄 사업 최우수 기관상 수상했다면서요? 네. 문화체청이 주관하는 그 문화재 돌봄 사업 2016 행정 및 그 현장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에 선정돼서 문화재청장 그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인천시에서 매년 그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화재 관련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평가에서는 인천시는 그 문화재 이력 관리 번호제와 인력 전문화를 통한 돌봄 사업 고도화 실현, 그리고 직원의 복지 운영과 문화재 도난 방지 시스템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특별히 그 가볍고 흔들림 없는 예초기에 예초봉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창의적 돌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16개 시도를 제치고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잠시 또 속보가 들어와서 정치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비상시국위원회, 이제 친박이 아닌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죠. 여기에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방금 전에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야당이 탄핵소추안의 국회 상정 일자에 대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것으로 이 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5일에 하자고 안을 제시를 어젯밤에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무리한 탄핵 상정, 5일은 좀 무리하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9일 탄핵 일정을 정하고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긴 그 대통령의 퇴진 일자입니다. 퇴진 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알려달라고 했었죠. 이 합의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은 비주류들은 이 비상시국위원회 입장은 9일 탄핵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좀 명확한 퇴임 일정도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약, 알고 먹는 약.
자, 수도권 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알쏭달쏭 약 알고 먹는 약 코너입니다. 잘 알고 먹으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죠. 이 약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방송 나가고 목소리 너무 고우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주위 반응은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주변에서요. 네, 궁금한 거 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야, 네. 좋아요. 자, 오늘은 혈압약. 혈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압약을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혈압약은 뭐예요? 혈압약은요,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 즉 조절하는 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고혈압이 있다 이러면은 좀 낮춘다라는 개념이 있고 저혈압일 경우에는 약이 없습니까? 예, 저혈압일 경우는 대부분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좀 심한 질환 때문에 저혈압이 온다. 그러면 저혈압을 치료하는 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약처럼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보통 아침 식후 30분에 복용하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위장 장애를 줄이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복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식사 후 30분을 기다리다가 약 복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네. 또 식후에 아침을 굶게 되면 혈압약을 점심 식후에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30분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네. 또 식사를 안 하셔도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아니 사실 궁금한 게 그 식후 30분에 먹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30분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혈압약이요. 네. 위장 장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 예를 들면 편한 시간이요. 8시가 편하시면 8시에 항상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압약일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의 약인 경우에는 음식과 관계없는 경우는 그렇고요. 그런데 약 중에서는 식전에 복용해야 효과적인 약들이 있거든요. 또는 공복에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고요. 위장 장애가 아주 심하다. 그럼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혈압약은 몇 가지 혈압약은 식전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음식과 상관없이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왜 혈압약은 한 번 복용하면은 정말 세상 떠날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자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버티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신장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방법으로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요법을 하셔서 싱겁게 드시도록 하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가능하면 체중을 줄여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약을 드실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되시면요. 버티시는 것보다는 혈압약을 드셔야 나중에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혈압약을 평생 복용하게 되는 이유는 약 때문이 아니라 혈압이 저절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어떤 분은 혈압약을 오래 복용해서 신장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혈압을 조절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약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개념으로 놓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겠군요. 네. 혈압이 높으면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도 혈압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흥분해서 신경이 자율신경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물론 그런 경우에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 때문에. 네. 하지만 대부분은요.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증상이 없이 조용히 있다가 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이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지 알고 싶으면 증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압계로 재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했을 때 부모님이 너 이 자식 하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고혈압이 왔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고혈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잠시 혈압이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즉각적으로 되시는 건 아니십니다. 그런 거군요. 이렇게 또 의학 상식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혈압약을 혈압을 재서 높을 때만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혈압을 재서 높은 날은 약을 복용하고 많이 높지 않으면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혈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아져도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높아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고혈압이라고 한번 진단이 되셨다면 혈압이 대부분 높으실 거예요. 규칙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셔서 혈압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어쨌든 혈압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네, 조절이 되시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이렇게 안 하면 합병증이 와서 몸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을 혈압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상이나 알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나옵니까? 혈압약 종류는 대부분이 정제가 많습니다. 정제약이 많고. 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드시고 되게 간편하기 때문인지 거의 대부분이 정제로 나오십니다. 정제나 또는 캅셀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오래 보관하려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보통 회사에서 허가할 때 실온에서 연구를 해갖고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고 허가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실온 안에 보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온에? 네. 만일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약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연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온에 보관하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 다른 약 종류에서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사님께서 약을 주실 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용 항생제는요. 물을 탄 다음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또 그 항생제 중에서 또 실온 보관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좀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다음 또 커리큘럼에 다음 방송에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오늘 알쏭달쏭약, 알고 먹는 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였습니다. 자, 또 이야기 나누는 중에 속보 들어와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야3당 원내대표가 곧 회동합니다. 탄핵안 발의와 표결 날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안으로 탄핵 시간표를 좀 확정할 듯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권 분열의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민의당이 5일 임시회의로서 표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새누리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반대했었죠. 야3당 원내대표 어떤 보관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끝곡은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수도권 투데이를 진행했습니다. 450일 정도 휴가나 휴일 빼고는 매일 아침 9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 후임 진행자로 장원석 아나운서가 여러분을 찾아오거든요. 많은 청취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좋고요.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아침 책임질 겁니다. 저는 수도권 투데이가 낳은 옥동자 다 함께 중국어로요. 매일 아침 8시 53분, 밤 8시 12분쯤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YTN 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고르고 골라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94.5MHz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